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도로 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사고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전의 교통사고 판례를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자, 오늘은 봄철 나들이 졸음 운전에 대해서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윤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봄철 나들이 관련 사고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요즘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봄날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교외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 오늘은 봄철 나들이길 사고 유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봄철 나들이길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봄철에는 아무래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졸음운전. 예, 또 나들이길 들뜬 분위기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자녀들이 안전벨트나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크게 다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다 보니까 졸음운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 특히?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자료이기는 한데 모 보험사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1년 중 졸음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봄이고 그 중에서도 4월달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4월이면 이번 달인데. 그렇죠. 네. 이번 달 4월달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예. 이때가 가장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제 어디 운전하고 쭉 가다가 졸려가지고 졸음운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봄철 식후 충곤증으로 인해서 졸음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들이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서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졸음운전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운전하시기 전에 잠깐 눈을 붙인다든지 해서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운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음주운전도 위험하겠지만은 이 졸음운전은 이게 또 아예 이게 졸음운전이라는 게 이제 눈을 감아야 자는 거니까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졸음운전이 훨씬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당 약 28m 진행하고 시속 60km로 달릴 때는 1초당 약 17m를 진행하게 됩니다. 잠깐 한 3, 4초만 졸아도 금방 100m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네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더구나 졸음운전의 경우는 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충격이 되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더 크게 되는데 졸음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사망률이 약 4.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도 추돌당한 피해 차량의 탑승자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운전자를 교대하시거나 휴게소에 들러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휴식을 취하셔서 이런 위험성이 큰 졸음운전은 꼭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옆자리 그러니까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도 시키고 하는 게 이게 또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수석 동승자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수석 동승자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혼자 자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승자에게도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의 과실이 평가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한 변호사님, 나들이 이제 봄철에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나들이를 가면은 또 이제 흔히 하시는 잘못 중에 하나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나들이 갔다가 낮에 경찰이 음주 단속하겠어 하면서 바로 술 마시고 운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낮에는 음주 단속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대에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즐거운 나들이길이 평생 후회로 남을 악몽 같은 날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운전하셔야 되는 분은 절대로 술을 입에 대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푹 쉬신 후에 술이 완전히 깬 후에 운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나들이길에 뭐 술은 안 먹더라도 너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뭐 교회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너무 들뜬 마음에 주위가 이렇게 좀 흐트러져 가지고, 왜냐면 아우 자기야 저기 봐봐, 저기 산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 봄에 저 개나리꽃 봐, 막 이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그렇죠. 주위가 뭐 흐트러져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흥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뭐 졸음운전이나 또 뭐 음주운전, 또 혹은 이런 그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러면은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면 뭐 보통의 사고처럼 상대 차와 내 차의 과실을 따져서 상대 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서 내 차 혼자만 단독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뭐 상대 보험사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가입한 내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국한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치료비 한도 3천만 원, 후유장애 배상금 한도 1억 5천만 원의 대인배상 1과 그리고 보통 종합보험이라고 부르는 한도 무한의 대인배상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 가족이 다친 것은 종합보험, 즉 대인배상 2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독사고의 경우는 가족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즉 대인배상 1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외 별도로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자기 신체 사고 보험이나 자동차 상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가입한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로 안전벨트 착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특히 어린이들이 갑갑하다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린 유아를 엄마 품에 안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같은 사고라도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특히 엄마 품에 있던 유아는 사고 시에 엄마와 차량 대시보드 사이에 끼어서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겠고 유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상 안전띠나 유아용 보호장구 미착용 시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서 10%의 과실이 평가가 되는데 과실평가의 문제를 떠나서 어린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벨트 및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봄철 나들이길 관련 사고 유형과 또 유의사항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한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